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민주주의가 미혹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유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두환과 그 시대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밝혀진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세요. 말씀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등을 비스고 어떻게든 끌어내야 진실이 밝혀지는 척촉, 내란 수행화, 반국가 세력의 미희함과 흑암무도함이 전 세계 외신들을 통해 만천하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비하는 이들을 끌어내겠다는 것은 국민을 끌어내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실은 탄핵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이중이는 내란 동족, 내란 울미, 내란 기정선동의 죄를 함께 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국이 안전하다고 탈매 관광객들에게 유인천 문체부 장관이 이야기했다죠. 안전하게 놀러 오시라고 말해야 하는 입장인 것은 아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혹시 안전하게 할 방법이 대한민국 북악예술의 요람, 한미종을 금수하는 거였습니까? 뒷담이 사고방식으로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번엔 블랙리스트 수준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을 아예 단부대에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브라질의 중요 인터넷 포털인 테라는 갑자기 한국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너무 잘 보고 있었던 지금 것인 전하는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방영을 연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많은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들이 시국이 이러니 방영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지금 생명이 걸린 문제가 닥쳤으니 드라마는 잠시 뒤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방호인에 철화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소란은 어떡할 것입니까? 현재 이 내란 수배는 국제의 자랑스러운 한류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더 열뻗치게 하는 국가 모욕적 상황은 독재국가 북한, 한국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따위가 우리를 파쇼 독재국가라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쇼가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시스트에게 지배를 받는 국가라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한미 김정은 따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아니라고 자신있게 반박할 수도 없는 상황. 도대체 이게 무슨 국가적 모욕입니까? 근데 오버에서 개인적인 감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분들 계시던데 그런 분들 이 기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호주 싱크탱크 로이 인스티튜트는 한국과 북한 문제의 전문성을 가진 분석가점 작가이자 북한학 박사의 바르비엘라 베르날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직전에 올라온 이 글에서 베르날 박사는 북한은 아직 한국의 현재 혼란에 대해 아무런 비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더욱 스레터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기상개혁은 김정은에게 희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이 수년 만에 최고 편집의 선전자료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한국의 기영정선언은 한국의 기회적 이미지를 손상시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베르날 박사는 세계는 북한의 권위주의적 정책과 체제를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은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은 독재자 시대의 독비 위험에 쏠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자는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면서 윤석열은 자신이 직접 비판해왔던 김정은처럼 자기 자신의 수준을 스스로 낮춘 것이고 북한에게 이는 아니런 이야기는 하지만 판정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은 윤석열이 파쇼 독재를 시도한 것에 분담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형이 지금까지 비아냥되지 않고 즐기다가 파쇼 공무 환영합니다 라고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무인지와 같은 사태에 국지전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어탕분이 없겠고 지기가 도리어 고마워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기가 그치없는 노릇이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 미시연구소 소장 마크 아몬드는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을 통해 이번 사태로 성식담의 한국이 전쟁 위기에 빠진 것은 상당한 충격이었고 미국은 한국 전쟁에 또다시 뛰어들 뻔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 사물이 안정적이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매우 높다고 여겨졌었다는 필자는 항상계획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한 평균 시나리오였던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한국과 북한은 물론 주변국 모두가 전쟁에 휩쓸릴 뻔한 위기였다는 것인데요. 또한 필자는 윤의 어리석은 권력자와
굴욕적 철학은 코믹 오페라의 한 장면 같았지만 지금 드러난 위험한 변동성은 전혀 가벼운 것이 아니며 미국은 이를 내예문으로 지켜볼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악한 세력 김정은도 참다지 않은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직전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세계를 멸망시킬 3차 대전의 다하점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내란 수배, 이 기침자를 감옥에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언론에 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왜 개인적인 감상 드러내냐, 국제적인 담과 빠져준다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 기본에 말한 건 들어보시죠. 독일의 정치학자이자 언론인이며 유로피언이라는 독일 매거진의 창립자이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의 지원문을 올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담가이자 교수, 판검리스트인 알렉산더 괴르나흐는 윤석열은 감옥에서 그 객단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독일의 가장 권위 있는 경제 매체 중 하나인 버샤프트 보어를 비롯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이 지원문에서 피해자는 윤석열은 권리력에 대한 탐욕을 부린 죄로 감옥에서 그 객단을 치러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을 곤경에 빠뜨린 미질은 끝나지 않았다는 피해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서울의 거리에는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시위의 힘은 한국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군사독재의 기억이라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당했으며 서울 거리에도 탱크와 장갑차가 돌아다니고 부패를 점거하려는 증인들의 모습이 TV에 등장했었다는 피해자는 지금의 한국인들은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다시 거리로 나갔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금 한국인들의 성공적인 시위는 한국이 진정으로 강인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치포리 탱크와 군인을 마주해서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한 시민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독재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전체주의 자산을 버리지 않았다는 탄판을 받아왔고 윤 씨의 퇴력한 시도는 이러한 비난을 더욱 강화시켰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반세기 전, 즉 마지막 독재 당시와는 달리 더 나은 제도와 권력 분립 그리고 자유로운 언론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저 내란 시대는 이 피해자 괴르나흐 교수가 말하는 그 모든 민주주의 조건들을 단번에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피해자는 정확하게 부패와 자유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기면한 것인데요. 지금은 감히 보수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 내란 시대의 행동은 보수라는 가치에 대한 치욕이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함께 보수라는 개념까지 모두 말살시키려는 잔혹한 행위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기침자를 운동하는 무리는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다. 기어서 피해자는 쿠데타나 불과 5시간 만에 끝났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강원 역시도 강림한 시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의 권리적 욕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희생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군부독재 시대, 그때 전두환에게 정의를 주장하며 대항하다 처참히 끌려나가고 한국의 비상계엄을 직접 체험한 바 있는 당시 대한민국 주재 천하라 대사 역시도 직접 작품의 대한민국을 보며 한판하는 것을 천하라 매체 내셔널 포스트에 기고를 했는데요. 더 비참한 것을 이 매체는 보수 성향의 매체라는 것입니다. 보수의 눈에도 아니 무엇이죠? 그들이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에 대해 더더욱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78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 주재 캐나다 대사로 재직했던 게리 버니는 한국 정치의 격변 속에서 보낸 지지한 3년이라는 글에서 자신이 현재 한국을 바라보는 서울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분이 전하는 이야기를 좀 서술이 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었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17년 이상 독재 통치를 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정원정보기자 김재규에게 암살당하자 기업인들과 정치, 정보 관계자와 학자, 정도 지도자들은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논의했고 그들은 짧지만 자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때도 안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에 기결을 통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영화 서울의 봄처럼 1979년에 12.12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바로 김대중이었으며 계좌로서 피해자는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몇 차례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개화가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는 강의 경우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980년 5월 김대중의 고향 지역인 전라남도 광주에서 학생들이 정렬이 시위를 벌이자 그들은 한국군에 의해 기자비하게 진압되었다는 피해자는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학살이 벌어진 이후 김대중은 주동자로 지목되면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피해자는 1980년 10월 자신이 전두환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전 캐나다 정부로부터 김대중이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작별 인사 자리에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 작별 인사 자리는 강양안도 비정상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는 만남 초반 형식적 인사가 끝난 뒤 전두환에게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김대중의 사형을 감형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자 전두환은 경무하여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도망쳤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통역관이 전달해준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대사가 시에르 트루도 총리에게 캐나다 땅파의 사형을 감형하라고 요청한다며 당신은 뭐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피해자는 재빠르게 이에 기음하여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왜냐하면 캐나다에는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이며 게다가 트루도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권한을 가진 지도자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권한을 가진 소수의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통역관이 이를 전두환에게 전달하는 도중에 영어를 할 줄 알던 외무장관 박봉진이 화가 나서 끼어들며 미국 대통령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권한이 있다 없다로 논쟁이 이어졌고, 전두환은 이 논쟁에 질렸는지 더 이상 참지 않고 필자가 작별 선물로 준비한 잿더리를 팥잔 위에 매동댕이 쳤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필자는 불의한 전 보좌관들에 의해 강제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몇 달이 지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고 비슷한 요청을 했고 전두환은 마지못해 수락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직접적인 군독 투격한 경우를 가진 대사로서 필자는 이미 재형정을 시행한 것은 장박한 행동이자 정대한 정치적 무산이었고 당의 권력 장악과 정치적 군정은 격적으로 붕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필자는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놀라운 수준이지만 정치는 종종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왔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재로서는 살아남고 있지만 재형정 시도의 여파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효과적인 통치를 담대할 것이며 이런 불안정성은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언젠가 전두환이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아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직접 경험해보기에는 너무 어렵지 당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직접 당해보지 않은 세대를 위해 전두환은 친절하게 소송을 남긴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정정을 표하는 파쇼 국권 통치권자를 말입니다. 또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서도 짐작하건대 지금쯤 얼마나 뿌듯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정치적으로 존경한다는 자가 자신의 언제까지 이어나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쉽습니다. 로벳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친구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